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는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제안은 시간이 될 때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68번째 토픽은 FDA 가이던스 세이프티 테스팅 오브 드럭 메타볼라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FDA 가이던스 세이프티 테스팅 오브 드럭 메타볼라이트는 개정된 버전으로 첫 번째 버전은 2016년 11월에 출간되었습니다. 본 FDA 가이던스 후반부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불균형한 약물 대사 산물이란 사람에게만 존재하거나 비임상 연구에 사용된 동물보다 사람에게서 더 높은 혈장 농도로 존재하는 대사 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사 산물은 정상 상태의 곡선 아래 영역으로 측정한 총 약물 관련 노출량의 10% 이상의 혈장 농도를 차지하는 경우 관심 대상입니다. 대사 산물이란 일상 또는 이상 대사 경로를 통해 페어런트 드럭에서 파생된 화합물입니다. 양리 활성 대사산물이란 표적 수용체에서 양리 활성을 갖는 대사산물입니다. 활성은 페어런트 드럭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비임상 독성을 평가해야 하는 약물 대사산물을 언제, 어떻게 식별하고 특성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장 사항을 업계에 제공합니다. 비임상 연구에서는 불균형 약물 대사체, 즉 사람에게서만 확인되거나 표준 비임상 독성 시험에 사용된 동물 종보다 사람에게서 더 높은 혈장 농도로 존재하는 대사체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저분자 비생물학적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일부 암 치료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물 안전성에 대한 비임상 평가는 일반적으로 표준 동물 독성학 연구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연구에는 일반적으로 약물 노출, 주로 페어런트 드럭 혈장 농도 평가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임상 연구에서 약물 혈장 농도와 전신 노출을 사람의 전신 노출과 비교하여 비임상 결과에서 제시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임상시험에서 모니터링을 안내합니다. 이 시험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대사 프로필이 비임상 시험에 사용된 동물 종 중 적어도 한 종의 대사 프로필과 유사할 때 충분하지만 대사 프로필은 종마다 양적, 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비임상 안전성 연구 중에 임상적으로 관련된 대사 산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사 산물이 인간에게만 형성되고 동물 실험종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대사 산물이 페어런트 드럭의 표준 독성 시험에 사용된 동물 종보다 인간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산물을 불균형 약물 대사산물이라고 합니다. 종간 안전성 평가에서 약물 대사산물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표준 관행이 아닙니다. 그 결과 페어런트 드럭의 전체 독성에 대한 대사물질의 구체적인 기여도는 종종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약물 독성에서 대사산물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이해 부족은 페어런트 드럭에서 파생된 대사산물을 검출하고 특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의 감도가 부분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대사산물을 검출, 식별 및 특성화하는 분석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약물 안전성 평가에서 대사산물이 하는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내로 유입되는 약물은 1단계 및 2단계 대사 경로를 통해 생체 변환을 거칩니다. 관련된 화학 반응의 특성에 따라 1단계 반응에서 형성된 대사 산물은 화학적 반응성 또는 양리학적으로 활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양리학적으로 활성인 대사산물은 치료 표적 수용체 또는 기타 수용체에 결합하거나 다른 표적 예를 들어 효소,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서 이러한 대사산물이 형성될 때 특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떤 동물 실험종에서도 대사산물이 발생하지 않고 사람에게서만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다 일반적인 상황은 페어런트 드럭의 안전성 테스트에 사용된 동물 종보다 사람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대사 산물이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대사 프로필의 질적 또는 양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페어런트 드럭의 독성 시험 중에 결정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동물 시험종이 적절한 노출 수준, 즉 인체 노출과 거의 같거나 그 이상에서 이 약물 대사체를 형성하는 경우 전체 독성 평가에 대한 대사체의 기여도가 확립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중간체를 형성하는 대사산물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검출 및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측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품, 예를 들어 글루타치온 접합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접합 반응은 일반적으로 화합물을 수용성으로 만들고 양리학적으로 비활성화하여 추가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합체가 아실글루쿠로니드와 같은 잠재적 독성 화합물을 형성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독성 연구는 약물의 표적 독성과 표적 외 독성을 모두 평가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약물, 대사산물이 표적 수용체에서 양리학적으로 비활성임을 입증하는 것 또는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수용체 또는 효소에 의미 있게 결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도 대사산물이 독성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임상 독성 연구에서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체 안전성 테스트의 일반적인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임상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동물과 사람 간의 약물 대사의 차이가 있는 경우 약물 개발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를 파악할 것을 권장합니다. 약물 개발 후반에 이러한 약물 대사 산물의 차이를 발견하면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혈장에서만 확인되는 대사산물 또는 동물 실험종보다 사람에게서 더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대사산물은 안전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사산물을 불균형 약물 대사산물이라고 합니다.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체 대사산물은 정상 상태에서 총 약물 관련 노출량의 10% 이상 존재하는 대사산물입니다. 약물 대사산물의 특성 분석에 10% 이상의 수준을 선택한 것은 FDA 및 환경보호국 지침과의 일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사체 안전성 테스트의 일반적인 개념에 관한 내용에는 A. 대사산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 B. 대사산물 식별. C. 비임상 연구 설계 시 일반적인 고려 사항 등이 있습니다. 먼저 A. 대사산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에서 확인된 대사산물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동물 종에서 관찰된 독성이 해당 대사산물에 기인할 수 있는 독성이 인간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상 개발 중에 확인된 약물 대사산물이 동물 실험종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람보다 동물에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경우 대사산물의 잠재적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자는 약물 대사산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독성 연구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종을 식별하여 적절한 노출 수준, 즉 인체 노출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서 대사산물을 형성하고 해당 종에서 약물의 독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사산물을 형성하는 관련 동물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약물 대사산물을 합성하여 동물에게 직접 투여하여 추가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에서는 비임상 독성 연구에서 대사산물의 수준을 식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 대사산물의 합성과 관련된 어려움과 직접 투여에 수반되는 내재적 복잡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사산물을 동물에게 직접 투여하면 임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후속 대사가 발생할 수 있으면 따라서 독성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페어런트 드럭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새롭고 다른 독성이 대사체 투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병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약물 대사체의 잠재적 독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임상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사체의 직접 안전성 시험 실시 여부는 페어런트 드럭에 대한 데이터와 대사체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의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사산물 식별에 관한 일반적 개념입니다. 의뢰자는 약물 개발 과정에서 약물의 대사 프로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별은 시험관 및 생체 내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 내 연구는 간 마이크로솜, 간 슬라이스 또는 동물과 사람의 간세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비임상 시험종에 대한 생체 내 대사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약물 개발 초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시험관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확인하거나 종 간 대사의 양적 또는 질적 차이를 밝힐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자는 비교적 신약 개발 후반부에 인체 생체 내 대사 연구를 수행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인체 생체 내 대사 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비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에서 낮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약물 대사산물에 대한 노출의 적절성은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신 노출은 혈청 또는 혈장에서 정상 상태의 페어런트 드럭 농도를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시험 대상 동물의 혈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소변, 대변 또는 담즙과 같은 다른 생물학적 매트릭스를 통해 적절한 노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자는 약물 개발 초기에 FDA에 연락하여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비임상 연구 설계 시 일반적인 고려 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불균형 약물 대사산물에 대한 비임상 시험을 설계할 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사산물과 모분자의 유사성, 양리학 또는 화학 등급, 용해성, 위 pH의 안정성, 일상대 이상 대사산물, 인간에서 검출된 양과 동물에서 검출된 양의 상대적 비교 등입니다.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로는 제한된 약물 적응증 및 환자 집단, 제한된 사용기간, 치료 용량에서의 노출 수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사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권장 연구에는 A. 일반 독성 연구, B. 유전 독성 연구, C. 배아 태아 발달 독성 연구, D. 발암성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일반 독성 연구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균형 약물 대사체의 잠재적 독성을 평가하여 대사체와 모약물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사체를 직접 투여하는 일반 독성 연구의 기간은 ICH M3 리비전 2에 나열된 권장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의뢰자는 약물 대사체의 독성을 인체 노출의 배수 또는 최소한 인체에서 측정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페어런트 드럭의 의도된 임상 투여 경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경로를 사용하여 불균형한 대사산물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임상 경로가 경고인 경우 위장 환경에서 대사산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서 독성 동력학 데이터를 수집하여 적절한 노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사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권장 연구 중 비유전 독성 연구 관련입니다. 약물 대사체의 잠재적 유전 독성은 점 돌연 변이를 감지하는 시험관 내 분석과 염색체 이상을 감지하는 다른 분석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인체 사용 목적의 의약품에 대한 업계 S2 리비전 1 유전 독성 시험 및 데이터 해석에 대한 ICH 지침의 권장 사항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관 내 시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모호하거나 양성인 경우 전체 표준 유전 독성 시험의 결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사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권장 연구 중 C. 배아 태아 발달 독성 연구 관련입니다. 약물이 가임 여성을 포함한 집단에 사용하려는 경우 의뢰자는 해당 약물 대사체에 대한 배아 태아 발달 독성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독성 및 배아 태아 발달 연구 결과에 따라 사례별로 다른 생식 독성 연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자는 생식 독성에 대한 ICH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식 독성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약물 대사체를 형성하는 한 종에 대해서만 배아 태아 발달 독성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대사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권장 연구 중 D. 발암성 연구 관련입니다. 발암성 연구는 페어런트 드럭으로 실시한 발암성 연구에서 대사체의 발암 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투여하거나 만성 또는 재발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의 대사체에 대해 실시해야 합니다.
의뢰자는 ICH 가이드라인 S1A 의약품의 장기 설치류 발암성 연구의 필요성, S1B 의약품의 발암성 시험 및 S1C 리비전 2 발암성 연구를 위한 용량 선택에 따라 단일 발암성 연구 또는 대체 생체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의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균형 약물 대사 산물의 조기 식별은 동물 비임상 시험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임상 시험의 해석 및 계획을 지원하며 의약품 개발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약물 대사체에 대한 독성 연구가 필요한 경우 의뢰자는 대규모 임상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 보고서를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암 이외의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예를 들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뇌졸중,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약물 개발을 최적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약물 대사체에 대한 비임상 연구의 수와 유형은 중대한 치료적 진전이 있는 약물과 효과적인 치료법이 승인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약물에 대해 사례별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자는 해당 심사부서에 연락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불균형 약물 대사 산물의 평가에 관한 디시전 트리가 어펜딕스 A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동영상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